대장동 비리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좌와 우를 빈부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돕는다고 경제적 강자를 억압하는 역차별을 하고 억강부약한다면서 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미래에 내 자식들이 살아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금 폭탄으로 망치려는 자의 손에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몇 가지 확인해야 될 팩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1차 2차 투표에서 전체 득표의 과반수를 넘기면서 순항을 하던 이재명은 3차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28.30%로 갑자기 득표율이 급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이 받은 표의 무려 2배가 넘는 62.37%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번 마지막 경선 3차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1, 2, 3차 투표수 전체를 합산했을 때 이재명은 간신히 과반이 되는 50.29%를 넘기며 공식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의 승리를 선언했고 청와대는 축하 인사를 했고 이재명은 수락 연설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팩트, 민주당 경선 룰에 따라 어느 후보도 과반인 50%를 넘지 못했을 경우 1위와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도 하차한 정세균의 득표와 김두관의 득표를 유효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득표수는 49.33%로 조정이 돼서 결국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미 흐름에 올라탄 이낙연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팩트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되었다는 뉴스보다도 사실상 이번 이재명이 얻은 28.30%라는 이재명 표의 급락이 더 큰 뉴스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의 표 1차에서 51.09%, 2차에서 58.17%로 이낙연을 압도해 가던 이재명이 3차에서 이렇게 급전직하로 꺾이면서 경선의 대미를 엉망으로 꾸겼다는 사실은 이재명이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었다는 결과를 떠나서 민주당과 국힘당 양당에게는 각각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이 3차 경선에서 이처럼 충격적으로 꺾였다는 이 사실은 대장동 개발에 얽힌 비리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차 2차 경선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이재명의 해명을 믿었던 민주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3차에서 이재명의 해명을 거짓으로 인식했다는 국민 여론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돈은 아직 행방을 쫓는 중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 이것이 이재명의 통장에 찍히지만 않았을 뿐 대장동 개발의 막대한 수익을 꿀꺽 삼킨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이재명 대선 프로젝트를 위한 회사였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이 여론의 흐름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선 그래프가 급격히 꺾였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은 당내 경선을 이겼지만 실제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요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의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의 불복 선언을 무시하고 이재명의 손을 재빨리 들어주었는데 이재명이 1차 51.09%, 2차 58.17%로 격차를 크게 벌이면서 이기다가 3차에서 28.30%로 급전직하했고 62% 이상을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이 이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전혀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꺾였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대략 5%쯤 그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5%도 10%도 아니고 무려 34%나 졌다는 것이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기다가 졌다는 것이. 이것이 민주당원들과 국민의 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급전직하의 표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닙니다. 흐름을 읽어야죠. 이것이 이재명의 앞에 들이운 암울한 미래라는 것을 읽어야 됩니다. 송영길과 민주당의 일부는 이재명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꺾여버린 흐름을 봐야지 50%를 넘겼다는 그것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는 이재명의 거짓에 또 이번에도 솔깃해져 하는 것은 이번 대선판을 대단히 잘못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국민도 제대로 돌아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속된 말로 야당이 막대기를 꽂아 놓더라도 이재명에게 질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송영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 민주당 선거인단의 여론조차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점 찍어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 자신이 기획하고 만든 것이라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최측근인 유동규도 모른다, 화천대유도 모른다, 천화동인도 모른다, 여배우 김부선도 모른다, 자신의 형 이재선 회계사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른다, 김사랑이 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국민들 누가 이재명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거짓말도 한두 번이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번 대장동 비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국민이 감추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이낙연 측의 경선 불복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낙연 측에서 이번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이것은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선 불복은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의 구속으로 인한 여당 대권 주자의 중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은 그런 포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낙연의 움직임 자체가 최소한 여권의 절반은 이재명 낙마의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 인간이 불사조라도 되나, 심지어는 하늘이 저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이롭게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김만배가 이재명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다녔다는 것을 알고 권순일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구나. 그는 불사조가 아니었어. 심지어 그렇다고 인간도 아니야. 그냥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양념으로 대장동 개발을 기획하고 목적을 위해서 소비한 거야. 써먹은 거라고. 그 수많은 대장동 원주민들을 헐값에 내쫓고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을 만들겠다, 억강부약,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겠다는 그의 말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를 이번에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야권이 어떠한 후보를 내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막대기를 세워놔도 이재명에게 지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눈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재명은 자신의 여당 대권 후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갖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수사팀에게 미래 권력이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수사를 유야무야 선거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 시각일 것입니다. 게다가 야권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크고 작은 결점이라도 터지게 되면 이재명은 이것을 120% 활용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의 대장동 비리를 덮어서 상쇄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장동 무마용으로 제2의 드루킹 댓글 부대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권은 최대한 흠없는 대선 주자를 선택해야 이재명에게 우위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우려를 하는 우파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과 맞붙었을 때 최대한 이재명의 아픈 곳을 낱낱이 밝히고 찌르고 추궁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일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링컨의 유명한 연설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일부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교과서적인 글귀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링컨의 말 속에 놀라운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재명의 거짓이 내년 3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모든 국민을 속일 수가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은 끝나버립니다. 이재명의 거짓이 온 국민을 3월 9일까지 속인다면 그것으로 결판이 나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재명에게 국민 모두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할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후보만의 일이 아니고 자유우파의 모든 시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야 할 일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좌와 우를 빈부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돕는다고 경제적 강자를 억압하는 역차별을 하고 억강부약한다면서 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미래에 내 자식들이 살아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금 폭탄으로 망치려는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은 참으로 진실된 말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